안녕하세요. 구리한 양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통증이 있는데 꼭 신경근만 눌려서 아픈 걸까요? 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보통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근을 눌러서 다리까지 아프다, 이렇게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리로 내려가는 전형적인 좌골신경통이 뚜렷하지 않아도 허리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로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디스크 자체와 척추 관절 주변을 지배하는 신경, 동척추신경, 영어로는 SINUVRTBRAL 너브, 줄여서 SVN이 만성요통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오늘 핵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디스크는 신경이 없는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스크는 완전히 신경이 없는 조직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디스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가운데 말랑한 수액, 누클리어스 PULPOSUS가 있고, 바깥에서 둘러싸는 섬유륜, ANNULUS FIBROSUS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섬유륜의 바깥층, 그리고 디스크 뒤쪽의 후종인데, 또 척추 뒤쪽 관절인 추간관절, 흔히 G- 조인트라고 부르는 구조물 주변에 SVN의 가지가 분포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디스크가 확연히 터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반복적인 사용과 압력으로 섬유륜이 두꺼워지거나 미세하게 찢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수액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이 주변을 지나는 SVN이나 그 가지가 자극받으면 다리로 내려가는 전형적인 저림이 없어도 허리 통증이 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통증이 왜 오래 가느냐? 디스크가 팽윤되는 과정에서 섬유륜의 미세 파열, MICROTAR가 생길 수 있고, 그 부위를 지나가는 신경가지들이 예민해지면 통증 신호가 계속 전달되면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오래 가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환자분들이 실제로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허리가 깊숙이 쑤신다. 아침보다 오후나 저녁에 더 아프다.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타는 느낌이 있다. MRI에서는 심각하지 않다는데 통증은 계속 있다. 이런 양상은 신경근 압박으로 생기는 전형적인 다리 저림 패턴과는 다르게 SVN 자극과 더 비슷하게 설명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차가 있고 다른 원인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VN은 허리 한점만 아프게 만드는 신경으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 통증과 함께 배 주변부나 옆구리 쪽이 뻐근하다, 가슴 주변이 묵직하다, 사타구니 쪽으로 퍼진다, 허벅지 앞쪽으로 뻗친다, 이런 식의 방사통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허리 문제인지 내과 문제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진단을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 통증 패턴과 유발 요인, 생활 습관까지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양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느냐?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만성 요통이 지속되거나 디스크 관련 통증이 의심되거나 다리 쪽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동척추신경 차단술, SINUVRTBRAL 너브 블락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원리는 단순하게 설명하면 SVN 쪽에 곡소 마취제 등을 주입해서 통증 신호 전달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옵션 중 하나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한의학적 접근은 신경을 잠깐 막아버리자라기보다 왜 그 신경이 계속 자극받는 환경이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와 주변 연부 조직의 순환이 떨어져 있는지, 척추 정렬의 불균형으로 특정 구간이 계속 미세 자극을 받는지, 근육이 약해져서 디스크에 부담이 몰리는지,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신경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신경이 자극받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고 회복을 방해하는 조건을 정리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자주 함께 이야기되는 치료가 약침과 추나, 그리고 운동입니다. 첫째, 약침 치료. 디스크 주변 후종인대 추간관절 부위에 염증 반응과 신경 자극을 완화하고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약침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통증만 없애는 주사라기보다는 회복을 방해하는 환경을 정리하는 접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약침을 어떻게 쓰는지는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추나치료. SVN 자극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척추 분절의 미세한 틀어짐과 가동성 저하로 특정 구간에 부담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추나치료는 이런 부담을 분산시키고 추간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핵심은 한 곳에 쏠린 압력을 나눠주는 겁니다. 셋째, 근육 강화. 허리 통증이 오래가는 분들일수록 코어 근육, 둔근, 고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치료를 받아도 일상에서 같은 자극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자분 상태에 맞는 근육 강화 운동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재발 방지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안전한 점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저림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허리가 깊고 묵직하게 아픈지, 그리고 오래 앉거나 서 있을수록 심해지는지 체크해보세요. 둘째, 아침보다 오후 저녁에 악화되는 패턴이 반복되는지 기록해보세요.
셋째, 허리만이 아니라 옆구리, 배 주변, 사타구니, 허벅지 앞쪽으로 묘하게 퍼지는 느낌이 동반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상한 신경 증상이 드러나면 자가 점검은 멈추고 진료 상담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하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갑작스러운 다리 힘저하, 대소변 이상, 감각이 뚝 떨어지는 느낌, 원인 불명 고열이나 체중 감소, 큰 외상 이후 통증 악화, 휴식해도 계속되는 야간 통증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 또는 응급평가를 권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리 디스크 통증은 신경근 압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다리 저림이 없는데 통증이 오래 간다면 SVN 자극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치료는 단순 차단보다도 자세 정렬부와 근력까지 포함한 환경 조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진료 상담을 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MRI는 심각하지 않은데 왜 아픈가를 통증 패턴별로 더 쉽게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